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어제 10월 30일 수요일에 최수원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도 담당하는 그런 재판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현재 강남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어깨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이 최수원 피고인의 변호인,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 최광휴 변호사, 권영강 변호사, 이 세 분의 변호사가 아주 치열하게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최수원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 2심 판결이 사실관계를 전부 다 틀리게 봤다. 사실관계를 오인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이 법리 적용에서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시작하는 파기환송심에서 객관적 실체를 밝히겠다라고 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핵심 쟁점, 그건 딱 네 가지입니다. 어제 딱 네 가지를 정리를 해서 이경재 변호사님께서 다 발표를 하셨습니다. 뭐냐? 첫째, 최수원 피고인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과연 이 공모관계가 성립되느냐? 두 사람이 공모했던 증거가 뭐냐? 그런 검찰 주장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다 밝히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삼성전자에서 제공한 말 3마리, 그러니까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그 말 3마리가 과연 뇌물에 포함되느냐? 그 여부, 그거 따지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미르나 K스포츠 재단 설립하고 운영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최수원 피고인이 직권남용을 했느냐? 직권남용을 해서 소위 권리 행사를 방해했느냐? 그 여부를 치열하게 한번 다투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양형의 부당성. 그러니까 최수원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지금 선고가 되어 있는데 그 양형은 아주 대단히 잔인한 형량이다. 그래서 다른 형량과 비교해가지고 양형에 이런 부당성이 있다는 점도 파기환송심에서 밝히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이미 준비해온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그러니까 변호인은 법정에서 말로서 의견 표시를 하고 그리고 문서로 제출합니다. 이게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이게 어제 제출된 거. A4 용지로 이게 70장입니다. A4 용지로.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들도 이 파기환송심 때문에 지금 대단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광희 변호사가 이게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무슨 사실조회냐? 자, 이 말 3마리의 소유권이에요. 우리가 그 말 3마리, 그 뭐 삼성전자가 소유가 분명한데도, 말 3마리를 최수원 피고인이 마음대로 팔았다 하는데, 이 말 3마리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팔았다는 진술은 있습니다. 진술은 있지만은 이게 서류로 확인된 건 없는데, 그 부분을 말 3마리 이 소유권, 이 말 3마리가 어떻게 처분되었느냐, 그 사실조회를 밝혀달라 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 되니까 이 재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그 사실조회, 그 옳은 거 우리가 우리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법정에 들어가 보니까 물론 그 조그만 소법정입니다. 한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청석에 한 반이 기자고 나머지 반이 이제 방청객인데 워낙 자리가 모자라다 보니까 어제 이 서서 재판을 본 사람이 한 15명 됩니다. 이 재판 분위기도 좀 뜨거웠고, 그리고 또 이 재판부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인, 그런 주장 필요 없다. 대법원에서 소위 그 직권 파기한 그 부분만 재판하겠다.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느낌상 아하, 분위기가 나쁘지 않구나 하는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어제 재판에서 이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몇몇 언론에서 어제 재판을 보도를 했는데 그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제가 바로 잡으려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아마 어제 재판 그 기사 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최수원 피고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는 기사가 각 그 매체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 최수원 피고인은 자기 재판에 대통령을 증인으로 아예 신청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게 또 문제가 될지도 모르니까 동부구치소에서 자필로, 저는 대통령을 제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변호인들도 제 의견에 동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확인서도 써서 이경재 변호사에게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 최강희 변호사, 권여광 변호사도 대통령 증인 신청에 모두 반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최수원 이 피고인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뒤늦게 합류한 변호인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제 법정에서 자기 독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의사를 밝혔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2년 전인 2017년 10월 16일 날, 그날이 언제냐? 김세훈 재판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추가 구속영장 발부한 날입니다. SK 90억 뇌물 요구 사건 이래가지고. 그래 되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날 재판 거부 선언을 하신 날입니다. 그날.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명예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대통령의 본심입니다. 대통령의 이게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하면 이 변호사는 이런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대통령 증인 신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을 욕보이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최수원 피고인 본인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하고 이런 변호사들도 우리는 원치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문제는 기각될 게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대신에 이경재 변호사가 두 사람을 새롭게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가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이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이고, 또 한 사람은 손석희 JTBC 사장 겸 앵커입니다.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상진 회장, 대한승마협회 회장, 박상진 사장은 검찰에서 했던 진술, 특검에서 했던 진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법정에서 했던 진술, 전부 다 다릅니다. 소위 박으로 주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박상진 사장의 이 진술이나 증언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황성수 전무가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법정에서도 다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상진 사장이 최수원 피고인 사건의 1심하고 2심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이 되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법정에 나왔는데 정언 거부하겠습니다예요. 물어보면은 정언 거부하겠습니다. 또 물어보면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예요. 한마디도 지금 정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박상진 사장의 검찰 진술, 특검 진술, 이 사실 여부를 좋다. 파기환송심에서 따져보자. 그래서 박상진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손석희
앵커 신청한 내용 딱 하나예요. 자, 이 문제의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습니다. 그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JTBC에서 태블릿 PC를 보도할 때 그 취재팀장이었던 손용석 기자가 변희재 피고인 재판에 나와가지고 그때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나중에 알았습니다요. 자기네들도 문서 수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피고인이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뭐 벌겋게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거, 그런 잘못된 보도라는 거를 JTBC가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보도를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정이나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니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왜 날조 보도를 했는지, 그리고 결국 태블릿 PC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지겠다. 그래서 손석희 사장을 정인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 피고인 쪽에서 뭐 정유라를 정인으로 신청했다는 부분도, 이것은 이경재 변호사라 이런 분들의 뜻이 아니고 뒤늦게 합류한 변호사가 자기 독단으로 했다는 거, 그 사실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인채택이 받아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도 다음 재판, 그러니까 12월 18일입니다. 앞으로 한 2달 후쯤입니다. 그 다음 재판이 열리기 전에 그 정인채택 여부를 재판부가 결정을 해가지고 변호인한테 알려주겠다. 그래서 12월 18일 2차 재판부터는 이 정인신문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재판부가 협조를 하겠다. 이런 아주 우호적인 그런 자세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나쁘지 않다 분위기가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거나 재판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고 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판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최소한 피고인이 열심히 이 핵심 쟁점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따져주면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피고인의 사건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 1938, 2019, 올해 2019년 아닙니까? 고등법원은 노로 시작합니다. 노래할 때 노, 그리고 1938, 이게 사건 번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건 진행 상황이 다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재판이 언제 열리고 어떤 서류들이 제출됐고 정인 채택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주시를 해 보십시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일은 뭐냐? 제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실체적 진실, 객관적 진실을 재판부에도 알리고 온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제가 할 일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산 제1권은 이미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큰 흐름을 제가 대충 정리를 한 거예요. 일단은 아주 쉽게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접근해달라, 한번 읽어봐달라 하는 차원에서 썼고, 2권, 지금 제가 2권을 쓰고 있습니다. 2권에서는 어떤 부분이냐? 미르재단 설립의 진실, 승마뇌물의 진실, 경영권 승계의 진실, 그리고 최서원 고영태 관계, 그리고 차은택 안종범 업무수첩, 이 모든, 그러니까 검찰 진술조서에 나타난 검찰의 주장하고, 그리고 이 진술조서 곳곳에 숨어있는 진실하고, 그걸 제가 끄집어내서 검찰 주장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2권에서 제가 다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열심히 쓰고 있고 11월 중순에는 이 책을 출간하는 걸로 그런 계획 아래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과 2권을 시청자 여러분이 다 읽게 되면은 검찰이 소위 제시한 증거라는 것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제가 조목조목
검찰 진술조서, 다음에 법원의 그 녹취록, 그걸 근거로 해가 이건 잘못됐다는 걸 제가 다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 기록, 30만 페이지 기록의 워낙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이걸 제가 일괄적으로 다 거의 지금 정리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부회장, 안종범, 그럼 이 관련자들이 소위 검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법정에서 뭐라고 했고, 그 한 날짜가 언제고 하는 거를 제가 좀 더 정리를 지금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그 정리한 내용들도 제가 다 공개를 해서 온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전부 다 눈으로 보자 이거예요. 제가 제 주장만 할 게 아니고 눈으로 보면서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 한번 살피자 하는 그런 작업을 제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방송을 지켜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